여러분들 노중면의 돌파 이 책 읽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지난 북콘서트, 지난달에 책이 나오고 바로 북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 계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전에 제 강연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 다행입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야, 또 재탕 아니냐 뭐 이러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했던 얘기 또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제가 뭐 그냥 날로 먹으려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에요.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YTN이라는 언론사의 노조위원장이 됐고요. 노조위원장이 되고 2달 만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때문에 제가 해직 언론인이 됐어요. 이 정권 들어서 첫 번째 사례였고,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맨날 아침마다 집회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동료들 징계당하는 거 견뎌야 하고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볼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 버틸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본 날은 정확하게 2008년도 10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조위원장으로 회사에서 노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날 2008년 10월 24일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맞춰서 저희 조합원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게 보내줬어요. 오늘 100일 집회할 때 이 영상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한번 보세요 하고 제게 메일을 보내줬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영상을 보고 부끄럽게도 찔찔 짰어요. 거기 나왔던 영상을 제가 조금 축약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편집을 따로 해왔습니다. 불을 내리고 영상을 보실 텐데 처음에는 아마 오디오만 잠깐 들릴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영상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지금 보신 영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YTN 노조 저희 동료들입니다. 제가 펴낸 노중면의 돌파 이 책은 이 사람들의 얘기들이에요. 다들 아버지, 물론 여성 조합원도 있지만 저희 YTN 투쟁을 오랫동안 같이 해온 사람들 상당수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싸움을 진행하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참,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못된 사람들이 많지? 왜 나를 괴롭힐까? 상식적으로 저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희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함께 선배, 후배로 같이 술 먹고 놀러도 다니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취재도 했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각이 달라져서 찢어지죠.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이 책에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4년, 5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은 그냥 나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실망스러운 사람들만 보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병행됐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물론 우리 출판사 기획자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지만 YTN 투쟁, 언론 미디어 투쟁 4년 동안 우리가 당했던 고통, 어처구니 없었던 일들 이런 것들의 기록만으로는 안 되겠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담았지만 참 힘들었던 경우,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저와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고 제가 많이 따랐던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가 저희 싸움이 처음 시작됐을 때, 뭐 싸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언론사에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했던 정치권에 갔던 분이 언론사의 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거기에 그 선배가 공감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밖에서 만나면 술 한잔 사주고 너네들 힘들겠지만 잘 버텨라 이런 위로를 해주시던 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사장을 한번 만나보고 좀 타협을 해보지 이런 권유를 하셨어요. 선배 말씀 잘 알겠지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선배한테 서운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 그런 권유를 했던 것은 그 선배가 저랑 친한 것을 알고 새로운 사장이 그 선배에게 이른바 미션을 줬던 것이고 제가 그것을 거절하자 그 선배는 저를 격려하고 저희 후배들을 위로했던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런 통화를 합니다. 사장을 안 만나도 좋으니 사장한테 전화를 해다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말해서 전화했다는 얘기만 해다오. 그래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멍해졌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분은 인사위원이 돼 있었고요. 저는 그 인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저는 해고였습니다. 그분한테 느꼈던 배신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이 책에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 저희가 새로운 사장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키고 있고 새로운 사장은 길을 트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오래되니까 간부들이 사장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장하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결제도 받고 사장이 답답하셨는지 담배를 태웁니다. 복도에서. 제가 점점 길어지죠. 주변에 얘기합니다. 재떨이 없나? 그때 누군가가 즉석에서 재떨이를 내밀어요. 그 재떨이는 손바닥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수십 명 후배들 눈에 똑똑히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도 여기 있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께 이 책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했고 동료를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짧은 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7년째 차장인 서영석 차장께 형이라 부르는 게 마음을 과장하는 듯하여 아직도 선배라 부르는 서영석. 친구처럼 동네 형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내 편한 대로 대해왔던 서영석. 어제 치맥 한잔 하자는 당신의 청을 뿌리친 덕분에 이른 시간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몇 년 전 늘 새벽을 맞이해야 했던 치열했던 그날들처럼. 2008년 10월 8일 해고 사태 직후 후배들이 보도국 회의실에 들어가 울분을 토할 때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눈물을 흘렸던 보도국 간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언론투쟁사에 선명히 새겨진 공정방송 로고 투쟁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보직을 빼앗겼던 간부. YTN 긴 투쟁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보직을 박탈당했던 보도국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후 치욕에 가까운 보복 인사에 몸과 정신을 난도질 당하면서도 징계당한 후배들 위로한답시고 웃음을 버리지 않았던 바보. 지방으로 유배간 동료 술 한잔 사줘야 한다고 기꺼이 기차에 올랐던 바보. 비겁하고 샘빠른 선배들 놓아버리지 말라고 후배들 달랬던 바보. 바보 서영석.
당신은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배석규의 승진 인사표를 들여다봤겠지요. 미련은 없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사스러운 승진 인사표에 당신 이름이 있을 리 없지요. 그래도 당신 이름만 없는 것은 아니어서 승진의 자격이 분명한 사람도 몇이나마 거기 들어있어서 당신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겠지요. 그래도 술만 삼키지 말고 울분도 삼키세요. 당신이 늘 동생처럼 챙겨주던 후배들이 이미 당신 앞자리를 차고 앉은 현실에 언제까지 그들이 잘 되어서 좋다며 바보 노릇 할 겁니까? 당신은 공자님도 부처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바보로 남아 계세요. 감히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 우리가 당신을 승진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국장에 임명합니다. 서영석 국장. 이제 당신을 서국장이라 부릅니다. 2012년 7월 18일. 이런 사람들이 YTN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께 단순히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 다치지 않게 뭐 저같이 뭐 해직도 당하고 구속도 당해서 알 사람들 다 알고 뭐 어떤 분들은 후원금까지 모아서 주고 이런 사람들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이름 없는 수많은 서영석들, 피해란 피해는 다 받지만 이름 한 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았고 어떤 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기도 하고 지금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혹은 빼앗긴 줄 모르고 잊고 지내기도 하고 되찾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지난 4년 시간은 빼앗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자각하고 하나라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규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을 해보고 싶어요. 돌발 영상 아십니까? 요즘에 돌발 영상 보시는 분, 권력이 여러분들로부터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빼앗아 갔습니다. 돌발 영상을 빼앗아가는 시도는 2008년 봄부터 시작됐어요. 이 정권이 태동하자마자 제일 먼저 YTN에 가해졌던 탄압은 돌발 영상 삭제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비판하는 돌발 영상을 방송하지 못하게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이 직접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삭제가 됐죠. 그 돌발 영상이. 그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보다 한 5달 정도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낙하산 사장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봄에 있었던 싸움에서 저희가 이겼거든요. 삭제됐던 돌발 영상을 다시 띄웠습니다. 재방송도 다시 하고. 그것을 청와대 대변인 요구를 받고 돌발 영상을 내렸던 보도국장의 사과를 받아내고 거기에 낙하산이 투하됩니다. 아, 돌발 영상을 죽이겠다는 뜻이구나. 실제로 돌발 영상은 2008년 가을에 중단됩니다. 어떻게 중단되냐? 프로그램을 폐지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D들을 해고시키고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돌발 영상이 6개월 동안 사라졌어요. 그 제작진 중에 한 명이 6개월 그 정직 기간을 끝내고 복귀해서 겨우 몇 달 동안 틀었는데 다시 쌍용차 진압 사건을 돌발 영상에 담았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PD가 바뀝니다. 그 이후로 돌발 영상은 죽었어요. 그 이후로 돌발 영상을 제가 조금 단언적으로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봅니다. 지금 돌발 영상이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한때 YTN의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돌발 영상. 제 자랑하자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노모시기가 자기가 돌발 영상 만들었다는데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03년 돌발 영상이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초기에 제가 만들었던 돌발 영상을 한편 감상하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구조적인 모순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만들었죠? 네. 2003년 작품입니다. 그 이후로도 뭐 주옥 같은 말 그대로 주옥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지만 그거 틀자면 뭐 하루 해가 모자랄 거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언론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나는 뭐 이런 보도는 안 봐.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아. 조중동 안 봐. KBS 뉴스 안 믿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건 생각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속는지, 미디어가 나를 어떤 부분에서 속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속임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가 여러분들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단순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저는 조종당하는 겁니다. 뉴스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구독하는 신문으로 보나요? 매일매일 시청하는 뉴스로 보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식당에 켜져 있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뉴스를 보기도 하고 전철역 플랫폼에 있는 가판대에서 신문들 일면 톱 기사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행동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들 정확하게 기억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 얘네들은 계속 나쁜 이미지, 쟤네들은 계속 좋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했을 법한 그런 사안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속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모아왔습니다. PPT 영상 좀 들어주세요. 불 안 내려도 보이죠? 네. 지율 스님 아시죠?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참여정부 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KTX 2단계 공사와 관련된 이른바 환경 문제였습니다. 천성산에 KTX 2단계 터널이 뚫리면 도롱뇽이 죽는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확히는 이거죠. 천성산이라는 고산습지가 있는 좀 희귀한 산인데 고산습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특이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고산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성산 밑으로 터널이 뚫리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냥 산 위에 습지가 있는 것, 늪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만약에 밑에 구멍이 뚫려버리면 물이 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습지가 말라버릴 것이다. 더불어서 그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율스님으로 대표되는 환경운동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KTX 터널 뚫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똑바로 해라.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대비를 세우고 대비책이 불가능하면 우회해라. 이런 주장을 한 거죠. KTX 터널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 끝나고 2010년 11월 1일에 공식 개통합니다.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부산까지 KTX 선로가 쫙 깔렸어요. 자, 터널이 뚫렸다. 이런 생각합니다. 터널 뚫리기 전에 터널이 뚫리면 도롱뇽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죽었을까? 하고 기자가 달려갔습니다. 천성산으로. 중앙일보 기자가 달려갔어요. 가봤더니 KTX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도롱뇽은 멀쩡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중앙일보 2011년 3월 11일자 일면 톱 사진입니다. KTX가 뚫리고 넉 달이 지난 다음에 그해 봄에 가서 확인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들, 이게 도롱뇽 알주머니예요. 어린아이 팔찌 크기만한 알주머니에 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믿어야 되죠? 야, 터널 공사하면 죽는다 그러더니 아니었구나. 근데 이 도롱뇽 알이 뭐 천지에 널려 있다고 하면서 이 알을 어디서 찍었냐? 여기서 찍었다고 했어요. 밑에 늪 보입니까? 네, 물이 고여 있죠? 이게 중앙일보가 한 3면에 걸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쯤 되면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의심이 조금 더 많아요. 왜 믿으면 안 되냐? 이 알 사진이 있다고 알 천지인가요?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 사안은 터널 공사로 인한 여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 기준이 없어요. 가서 이 사진 한 장 찍어오면 천지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카메라 들고 갑니다. 작년 봄에 천성산에 올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함께. 1차 목표, 이 늪을 찾아라. 이게 중앙일보가 대성늪이라고 했어요. 대성늪을 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천성산의 늪, 천성산의 습지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성산의 습지는 뭐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흙과 날아든 이 식물 잔해들이 섞여서 썩은, 그래서 그 썩은 물이 배나온 질척질척한 땅이에요. 밟으면 물이 배어나오는 그런 진흙 땅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비치는 이런 물웅덩이가 아닌 거죠. 타전에 나오는 그런 늪이 아니에요. 그냥 진흙 땅입니다. 그걸 고산습지라고 해요. 이건 뭘까? 뒤져봤더니 나온 거예요. 뉴스타파 이게 화면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소나무가 제게는 이정표였어요. 보입니까? 불을 앞부분만 좀 낮춰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요구가 많아요. 이 사진에 이 나무가 걸쳐 있어요. 물론 이 지형을 보고도 찾으러 다녔지만 똑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구나. 포즈도 똑같이 요 중앙일보에 나온 포즈를 그대로 취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미 답을 보셨겠지만 이곳은요, 늪이 아니에요. 대성늪이라고 했던 곳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발견되는 물 웅덩이. 그래서 이 물 웅덩이가 무엇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10수년 전에 산길 낸다고 인부들이 시멘트를 개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판 물웅덩이입니다.
인공 물웅덩이에요. 자, 뭐 물웅덩이든 뭐든 하여튼 도롱뇽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논점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턴을 뚫렸다고 도롱뇽이 당장 죽습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사는 사람은 살죠. 문제는 개체수가 줄었냐 늘었냐인데 한 마리가 남아도 10마리가 남아도 물이 있으면 알을 까는 게 도롱뇽입니다. 그러니 도롱뇽 알을 이곳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알천지라고 하는 것은 왜곡, 거짓말이죠. 과연 이 물웅덩이가 고산습지가 아니라 웅덩이, 포크레인으로 판 웅덩이라는 것을 그 중앙일보 기자는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동행했고, 환경운동가가 동행을 했고, 학자가 동행했습니다. 그때 동행한 분이 그래가지고 박 기자님하고 저하고 막 싸움을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기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다는 식으로. 알도 있고. 뿐만 아닙니다. 등장하는 양산시청 공무원 수량이 그대로다. 늪에서 도롱뇽이 살 만큼. 제가 갔더니 그럽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유추해서 적었대요. 유추해서. 참 유치한 기사입니다. 이런 게.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아실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고도 또 이런 기사를 또 만들어요. 알려지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기사는 2011년 3월의 기사고 이 기사는 2011년 6월의 기사입니다. 뉴스타파가 취재해서 보도한 것은 지난해 봄이에요. 뉴스타파 안 보신 분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천성산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지율 스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저를 만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언론 내 왜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 특히나 여러분들 일반인들보다는 이른바 좀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다수가 저에게 지율 스님 만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에게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천성산에 도룡뇽이 산대. 죽는다 그랬잖아 그분이. 근데 살잖아. 그리고 그때 공사가 중단돼서 세금을 몇 조나 날렸대. 근데 너가 가서 지율 스님을 만나면 너도 똑같은 놈 되는 거야.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자, 저는 지율 스님을 근데 만났어요. 만나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율 스님 말이 다 맞고요. 중앙일보 보도가 다 틀렸는데 제게 지율을 만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은 중앙일보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고 저한테 얘기한 거.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들리니까 지율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고 수조 원의 손실이 났고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다 공격을 받는구나.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일보처럼 알천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진 하나 찍어와서 알천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요. 가서 도롱뇽 죽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도롱뇽 사체예요. 제가 그때 작년 봄에 가서 이거 하나 찍어서 올려놓고 천성산은 지율이 예견했던 대로 도롱뇽의 생지옥이 됐다. 이렇게 보도해도 되죠. 중앙일보 논리라면. 그래서 사진만 보고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기자들도 속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율 만나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율 스님 지금도 길을 제대로 못 다니십니다. 어르신들, 물론 아니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떤 분들이 막 욕하고 막 쫓아와서 말 시키고 전철 타고 있으면은 막 삿대질하고 멱살도 잡고 심지어 뺨도 맞으셨어요.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데 이 천성산 터널 문제가 활용이 됐습니다. 지율 스님이 단식을 할 때 문재인 씨는 청와대 수석으로 계셨고 그때 단식 중단을 요구하러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른바 이거죠. 정부가 좀 강하게 대응을 못하고 질질 끌었기 때문에 천성산 터널 중단 기간이 길어졌고 손실도 많았다. 조선일보가 지난 9월에 보도를 합니다. 손실이 6조 원이었다. 2년 8개월 동안 중단됐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었고요. 6개월 동안 입은 손실은 145억 원입니다. 이걸 조선일보 스스로 이미 2번이나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수조 원 손실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2번이나 조선일보 스스로 정정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고도 사람들이 잊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그래 지율은 좀 심했지 이런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보도는 결국은 뭐 지율 개인 하나를 죽이고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공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 전반을 위축시켜서 결국 어떻게 나아가냐? 삽질공화국을 부추기는 거예요. 개발론자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건설사들 배불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시점, 이거는 대선이고 조금 전에 보셨던 보도들은 4대강 사업, 새만금 개발, 강정마을 이런 현안들이 걸려있을 때 나오는 보도들입니다. 자, 다른 사안입니다. 이게 재작년 겨울에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직후에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집단 구타당하는 화면 맞습니까? 그냥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맞습니까? 왜 뭐 집회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데는 공감을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거 배제하고 자,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종로경찰서장이 맞아요. 예? 맞아요. 막 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들어 보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의 눈을 믿으세요. 자, 이거 때리는 거 아니다. 자, 때리는 거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이미 정보가 있으시거나 특정 매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때리는 거죠. 불법이 합법을 집단 폭행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였어요. 이 사진이 이 돌파책에 나옵니다. 제가 이때 정말 이랬을까가 궁금해서 이 정도 나오면 믿어야 되는데 제가 참 의심병이 많아도 참 많죠. 정말로 사람들이 경찰서장을 저렇게 때렸을까? 물론 경찰서장이 집회 그 시위대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 폭력을 유발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이런 폭력을 놔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서 누가 때렸는지를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눈을 좀 다쳤는데 그래서 눈이 불편한 상태로 그 아이패드는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제가 해고당하기 전에는 아주 유능한 편집 기사였거든요. 막 그 편집기를 촉촉촉 돌리면서 막 조구로 막 돌려서 보고 하면 영상 금방 봐요. 근데 아이패드로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공지영 작가께서 제가 측은하시다며 그 맥북 에어를 사서 앞으로 이것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물론 언론노조에 기증을 했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여기 나옵니다. 이 사진이에요. 뭐 답은 뻔하죠. 이거 시민들이 경찰서장 때리는 장면 아닙니다. 이 사람 종로경찰서 형사, 이 사람 형사, 이 사람 형사. 이 아저씨는 일반인 같아요. 그렇죠? 형사. 이 모자이크 3명 했죠? 2명 했구나. 이 모자이크 한 사람의 손이 이 뒤통수를 가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형사. 전부 형사. 종로경찰서장을 10수명의 형사가 호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죠. 왜 경찰이 여기 왜 들어와? 뭐 싸우자는 거야? 나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혼란한 상황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종로경찰서장의 몸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모자도 벗겨졌다 막 이러는데 모자도 자기가 벗어서 옆에 있는 형사한테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불법이 합법을 집단 폭행했다고 합니까? 그래요. 뭐 착각했다고 치죠. 나중에 또 이 사진을 또 써먹습니다. 그게 조선일보예요. 그럼 뭐 방송은 좀 괜찮을까요? 방송은 영상을 직접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눈으로 봤잖아요. 인터뷰 하신 분들 목소리를 직접 듣잖아요. 자, KBS 9시 뉴스 특종 보도입니다. 작년 1월에 있었던 보도예요. 이때가 언제냐?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고승덕 변호사의 폭로가 나와서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있던 집권 여당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그 사건은 사후에 박기태 전 대표가 국회의장까지 한 박기태 전 대표가 시인했죠. 자신이 돈 봉투를 뿌린 걸. 그 사건이 터지고 여당이 공공해졌을 때 KBS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도 돈 봉투가 뿌려졌다. 다음 날 검찰이 움직입니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민주당 돈 봉투 압수수색. 압수수색하면은 그 범죄 혐의자가 도망갈까봐 증거를 인멸할까봐 몰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들고 나오는 거나 사람들이 봅니다. 기자들이 뒤늦게 쫓아가서 들고 나오는 거라도 찍으려고 해요. 근데 이날은요, 방송사 카메라들 다 데리고 갔어요. 막 후다다다닥 들어가는 거, 뭐 CCTV 확보하는 거, 이런 거 다 찍어서 안방에서 고스란히 다 틀었습니다. 이 보도는 KBS 단독이었지만 이거는 도하 언론이 다 보도했어요. 이때가 설 연휴 직전입니다. 이 보도까지 딱 보고 여러분들은 고향 앞으로 갑니다. 정치권에서 명절 무지한히 중요해요. 왜냐? 여론의 향배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여론이라는 게 늘 이렇죠. 어떤 여론이 세고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좀 낮아요. 늘 이렇게 싸우죠. 그런데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랬던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고정된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명절 때 섞이잖아요. 고향 가서 부모님 만납니다. 도처에서 이 여론과 이 여론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그러면 명분이 우위인 여론이 늘 이겨요.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편차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명절 직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치권에는. 그런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새누리당이 진짜 휘청거리고 있는데 민주당도 한 대 맞은 거예요. 둘 다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고향에 가서 아버님을 만납니다. 왜 이제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정치, 선거 뭐 이런 얘기 꼭 피우잖아요. 아버지, 올해는 여당 안 되겠어요. 와 그러노. 아이고 저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저 지금 시대가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돈 봉투를 뿌려요? 50입니까? 자유당 시절입니까? 일마 이거 머리 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겠네. 니 KBS도 못 봤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정치는 다 썩은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을 앞둔 명절 대회전은 무승부로 끝나고 맙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한 일주일 좀 지났을 때 비로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돈봉투라고 했던 것이 알고 보니 출판 기념회 초대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책에 담긴 언론의 문제, YTN의 문제가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장이 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권이 어느 정도로 언론에 심각하고 구체적이고 깊숙이 개입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건은 올해 초에 언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사 노조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른바 민간인 사찰 조직이 직접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9년 9월에 작성했습니다. YTN에 대한 사찰 기록을 담고 있어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건이 작성되던 시점에 YTN의 사장 교체기입니다. 낙하산 사장으로 저희들이 반대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사장 공석인 상태에서 그 당시 전무였던 사람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노조와 회사 양쪽을 기웃거린 간부들은 강력히 경고의 태도를 시정케 하는 한편 신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 변경, 좌편향 앵커진을 교체하고 돌발 영상 PD를 교체하고 등등등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평가를 합니다.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 능력의 보유자다. 아니 국무총리실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걸 왜 평가를 합니까? 심지어는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개혁에 몸바칠 각오가 돋보인다. 이 문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사장시켜라. 이 문건이 작성되고 한 달 뒤에 실제로 배석규 씨가 사장이 됩니다. 이 기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기 제 이름 나오죠? 제가 벌금형 받았는데요. 벌금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죠. 저희들은 늘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빼앗긴 것, 빼앗겼다는 현실, 이것을 여러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빼앗긴 것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저희들의 작은 노력의 한 부분을 책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에 관련된 얘기 잠깐 드리면 여러분 방송 뉴스 보면은 앵커가 나오죠. 그리고 앵커 옆에 뭐가 하나 둥둥 떠 있죠. 그 보도의 제목이 적혀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앵커 어깨 옆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깨거리라고 불러요. 지금 보시는 이 앵커 화면, 그 옆에 그림, 저런 게 이제 어깨거리인 겁니다. 근데 그 앵커 옆에 있는 어깨거리는 그래픽 합성이에요. 실제 스튜디오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제작을 하면서 그림을 여기다 이제 합성을 시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의 뒤에 있는 저 그림은 실제로 누군가가 들고 서 있는 그림입니다. 저것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적혀 있는 대로 공정방송,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왜냐하면 이런 거죠. 방송을 투쟁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전 그런 지적에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좀 알아주십사 하는 거죠. 저희들이 행동을 했을 때가 2008년 9월인데 저희들 싸움은 2008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넉 달 동안 그야말로 쎄빠지게 싸워도 보도 한 줄 제대로 안 돼요. 알릴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저희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 그 수사가 시작이 되고 해고의 우려가 높아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저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부에서 있었던 제작 거부 투쟁에 대한 요구, 그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다칩니다. 그걸 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자. 그럼 저는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파업보다, 제작 거부보다 훨씬 여러분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깔끔한 화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앵커 어깨에 걸리는 앵커 어깨걸이, 거기다가 공정방송이라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이 저걸 딱 드니까 옆에 저를 호위해 주러 갔던, 간부들이 저를 제지할까 봐 호위해 주러 갔던 친구들이 어디서 피켓을 들고 와서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기획 의도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YTN 생방송 피켓팅 사건을 검색을 하면 이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나와요. 이걸 기획했던 겁니다. 뭐 그런 투쟁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해고 사태가 났는데 그게 그동안 없었던 일이거든요. 5060 때 말고는 없었던 일이 오랜만에 일어나서 언론계가 사실은 충격에 빠졌죠. YTN 해고 6명 포함해서 33명 징계. 이것이 KBS, MBC, SBS, 지역 민방, 다른 언론인들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른바 상복투쟁, 블랙투쟁을 합니다. 나를 특정을 해서 검은 옷차림, 회색이나 검은색이나 이런 것을 입고 동시다발적으로 뉴스 진행을 합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기자, 진행하는 앵커,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이게 손석희 교수가 이날이 수요일이어서 100분 토론 진행하실 때 블랙 계열의 옷을 입고 동참해 주셨죠. 심지어는 저희들 문화제에 참석을 해주셨던 연예인들도 검은 옷차림에 또 저희들의 투쟁을 상징하는 배지를 폐용하고, 그래서 이은미 씨가 이것 때문에 계속 찬밥 신세다가 뭐죠?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그걸 김영희 PD, 쌀집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 그분이 PD 연합회장을 했거든요. 그분이 저희와 함께 투쟁을 했어요. 그분이 복귀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은미 씨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은미는 뭐 그동안 뭐 탄압받는 게 있어 하지만 몇 년 동안 방송 출연 못 하셨던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건 여담이었고요. 또 하나 이런 투쟁도 있었습니다. 이 화면 상단에 보면 글자가 보이나요? 실제 방송된 화면인데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공정방송이라고 써있죠. 방송사가 방송을 할 때 화면에 자신의 방송국명을 고지합니다. MBC, KBS 늘 찍혀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목을 찍기도 하고 뭐 캠페인 구호 같은 것을 적기도 합니다. YTN은 공정방송을 찍었어요. 그런데 회사 모르겠어요. 제작진과 노조가. 공정방송을 딱 띄우니까 한참 보도국이 혼란해지더니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화면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보도 채널이 공정방송 하겠다는데. 그리고 뭐
뭐 이렇게 뭐 휘갈겨 쓴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출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는요, 한 3, 40분 이렇게 길게 생중계하는 것들. 뉴스는 여러분들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앵커가 얘기할 때만 생방송이고요. 화면이 들어가면 그건 녹화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라이브를 넣음으로 인해서 방송 사고가 되는 거죠, 비로소. 뭐 넣은 취지는 아시겠죠? 공정방송을 가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측이 넣은 겁니다. 잠시 후에 화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들이 2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라이브 자막은 저 자리 고정이에요. 이렇게 딱 하니까 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은, 모든 자막은. 그래서 한 번 누르면 한 클릭씩 이동해요.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을 막 누른 거예요. 타타타타 착착착착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자막을 다시 위로 딱 바꾸면 또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사측에서 비상수단을 씁니다. 모든 자막을 일시에 제거하는 수단을 간 거예요. 뭐 이런 밑에 주식 그 시황도 나가고 이제 스크롤 뉴스도 나가고 뭐 내용 자막, 국명 고지, 이런 캠페인 구호 이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그런 수단을 씁니다. 공정방송이 나가느니 다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 버튼을 눌렀어요. 다 나가고 요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이 투쟁의 의미는 뭐 짐작하셨겠지만 저희들 회사원이고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문 닫는다는 거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지언정 공정방송을 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안에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는 할 수 있습니다. YTN이라는 가치는 공정방송이라는 가치 위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박수 세게 치셔도 돼요. 좀 무거운 말씀 드렸는데, 저희 그 투쟁의 방식이 지금 보신 것처럼 좀 여러분들이 아시던 뭐 노조 파업 이런 거 좀 다르죠? 예, 뭐 저희도 머리띠도 묶어보고 파업도 해보고 할 거 다 했지만 그거보다 이런 좀 생각하기 힘든 것들 저희들 뭐 조합원들 전부가 다 가면을 쓰고 회사에 출근도 해봤어요. 왜? 저 못 들어오게 용역들을 세워서 저 끌어내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다 같이 가면을 쓴 거예요. 나 잡아봐 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출근에 성공하는 일도 있고 그건 뭐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기를 높이고 사측의 조치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투쟁.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싸움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노래 투쟁인데요. 저희들 출근 저지에 막혀서 낙하산 사장이 회사 출근을 포기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아예 회사로 안 왔어요. 힘들죠. 우리도 힘들지만 그분도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분이 한 달 넘게 안 오다가 어느 날 오겠다고 하고 심야에 우리가 없을 때 와서 사장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거는 그분이 우리한테 사측이 우리한테 니들이 아무리 막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노조가 술렁입니다. 그때 저희는 뭐 가서 뭐 구호 외치고 막 끌어내고 몸싸움 이거 안 하고요. 노래 하나를 틀었어요. 한 달 넘게 못 봤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가 노래를 틀었습니다. 틀어주시죠. 직접 들어보세요. 며칠을 틀었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은 비정상이죠. 그런데 그 비정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다른 거 없다. 상식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풀리지 않을까. 정상을 되찾으면 될 것이다. 제 책의 마지막은 정상입니다. 제가 받고 싶은 상. 제가 제 자랑을 여기다 써놨지만 회사에서 상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돌발 영상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YTN 대상도 받아봤고요. 각종 뭐 공로상, 뭐 창의상, 별의별 상 다 받았는데 세 보니까 11개더라고요. YTN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인 거고 한 가지 자랑 더 하면 저 내일 상 받습니다. 교수님 단체가 있어요. 그 교수들 한 200분이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라는 단체를 이 정권 초기에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선정하는 2012년 언론인상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상은 아니지만 뉴스타파 하면서 별의별 상 다 받았죠. 웬만한 상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게 필요한 상은 정상이에요. 이 얘기는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출판사 기획자께서 당신 상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정상은 못 받았지 않냐 이런 팁을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상이 무엇인가 그거는 제 말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해왔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정상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